자, 올바른 건강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1년 내내 회식 많이 있죠. 요즘 예. 날씨가 더우니까 퇴근하고 나서 또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에 이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예. 근데 이 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안 마시자니 좀 뭔가 아쉽고 예. 마시면 건강을 해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증의 관계가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알코올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바로 알코올성 간 질환의 어떤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알코올성 간 질환의 증상, 위험성, 예방법,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술. 아,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알코올성 간 질환은 사실 또 무서워요. 네. 이 간에 어떤 이상이 있어야지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알코올이라는 물질의 그 대사 특성상 90에서 98%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간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의 섭취는 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질환은 지방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 상태에서는 그 증상이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가 이제 지나치고 지속되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이 오게 간염. 되는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또한 간 조직에 섬유화가 일어나면 이걸 간경화 또는 간경변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경화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간을 이식해야 하는 이런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진 씨가 좋아하는 그 술을 마셔야지만 이 증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증상의 원인은 뭘까요? 우선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표면에 지방층이 쌓이는 것인데요. 이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지방산이 발생되고 이것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이제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이제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간 조직이 피로해지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 금주, 술을 끊어야겠고요. 휴식을 취하고 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 간염이 지속되면은요, 간 조직이 섬유화가 됩니다. 이러면 간경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경변은 치료가 필수예요. 그런데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네. 아이고. 알코올을 매일 40g에서 80g 정도 섭취하는 경우에 알코올성 간 질환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소주 한 몇 잔 정도죠? 이게 소주 한 병이 한 40g 정도 되는 거죠. 매일 한 병이나 두 병 정도를 1년 이상 섭취하게 되면 이 위험군에 들 수가 있고요. 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해열제라든지 진통제가 간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 술을 마시면서 이런 약을 혼용하는 것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그 자각 증상 같은 거 없습니까? 지방간은요?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늑골, 오른쪽 늑골 밑을 눌렀을 때 압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 부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간탱이가 부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초음파를 보면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죠. 알코올성 간염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권태감이라든지 피로감, 식욕부진, 발열, 거의 감기 몸살과 그 증상이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오른다든지 황달로 눈이나 얼굴이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간경변은 아까부터 계속 심각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수,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차고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에 의해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피를 토하거나 간성 혼수라고 해서 그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너무너무 끔찍해지는데 술 오늘부터 안 드시겠어요? 아, 진짜로 아파요. 늑골 아래 누르니까. 네. 어떡해요. 네, 아무래도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수치상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알코올 의존적인 분들에서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2011년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서 14만 7천여 명이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고요. 네.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한 해 사망하는 분들이
3,586명으로 이렇게 아이고.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어. 비율로 보자면 40대, 50대 중년 남성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요. 예. 알코올성 간 질환 대상자의 그 절반 넘는 숫자가 이 40, 50대 중년 남성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6배 정도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술 한 잔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뭐 건강을 어느 정도 잃었지만 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이제 금주, 술을 끊고요. 체중을 조절하면 가역적으로 언제든지 건강한 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간염도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 없이 그 금주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 낫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고요. 간 경변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고 치료한다 해도 원래 상태로 복구되진 않아요. 한번 섬유화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학적으로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이 왔을 때는 생간건비, 즉 간을 살려주고 소화기관,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간에 한약이 간에 해롭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한약으로 간을 치료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간이 좋지 않다고 한약을 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양한방 모든 치료의 기본은 금주, 술을 끊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이 알코올성 간질환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셔서 수술도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금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와인은 괜찮아라면서 와인을 또 그렇게 드세요. 또 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금주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질환에 따라서 가려 먹어야 되는 음식도 분명히 있죠. 아까 그 간성 혼수가 올 수 있는 심한 간 경변의 경우는 단백질 섭취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방간이나 간염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적은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이제 주변에 보다 보면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보양해야 된다고 보양식을 하는 경우에 예. 오히려 체지방이 더 늘기 때문에 지방간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 하는 건강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멀리 하셔야 될 것은 흰 쌀밥이나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흰 가루 세 가지를 좀 조심해야 하고요. 네. 현미라든지 잡고 그 등푸른 생선, 채소 등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조금씩 자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이 간 질환의 치료식으로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과한 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영양 가득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네. 것인데 사실 이야기는 쉽지만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만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술 한 잔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이 절제한다는 거, 금주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대신에 술을 마시면서도 뭐 포금하지 않고 건강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천천히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네. 안주를 반드시 곁들이는 것이 많이 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기질이라든지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같이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알코올이 급속하게 흡수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이 네. 먹으면 안 되죠, 술은. 예. 그렇죠. 그리고 요새 그 많이 여러 가지 술을 막 섞어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할수록 잡질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특히 과실주나 곡주는 이 그 메탄올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잡질이 있기 때문에 그 증류주 같은 단일 성분의 술보다 숙취가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 음주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진우 원장님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좀 술을 즐기세요? 좀 건강하게 즐기시죠? 의사신데. 네. 매우 달리는 편인데요. 앞으로 이제 주의하려고 합니다. 이제 속도를 지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총량이에요. 내가 알코올을 얼만큼 마시느냐. 그래서 소주의 경우 남자는 4잔 정도. 그렇다고 태진 씨 같이 그라스로 4잔 말고 소주잔으로 4잔 정도. 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지켜드리고 네. 있는데 너무 하시네요. 여성은 그 절반, 2잔 정도 이렇게 소주잔으로 네. 드시는 것이 그 적당한 알코올 섭취량이고요. 각자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은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두 분께서도 술자리라든지 뭐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에 술 빼놓을 수
수 없잖아요. 좀 나만의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배경찬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뭐 안주는 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안주를 많이 먹는다. 네, 근데 안주를 많이 먹는데 튀김 안주를 많이 먹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좋지 않죠. 네. 네. 건강한 방법 알려달라니까요. 건강 방법이 따로 없어요. 네. 네, 저도 좀 달릴 때는 좀 많이 달려서 네, 소주 2병까지도 먹을 때가 있어요. 네. 네, 정신 없죠 뭐.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좀 이걸 분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술자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술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술자리에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내가 정말 즐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지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더 즐거움을 주는 건 그 자리의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술보다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대화에 빠져서 술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이런 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맞는 즐거운 어떤 술 마시는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준호 원장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그렇네요. 네. 예. 아무튼 오늘도 술 약속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송하면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이 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양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길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한 음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건강한 음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잔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현 대표, 백영찬 팀장, 한진우 원장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